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직거에 들어갔습니다. 이 당 안팎 개선 중대 결심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신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되셨어요. 일단 네네. 뭐 홍준표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으신 후에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되신 건데요. 임명된 소감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대선에 가장 보통 대선 때마다 시대 정신을 또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대선의 시대 정신은 대의라고 한다면 정권 교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50% 이상 넘는 많은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고 또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홍준표 후보를 도왔던 의원으로서 정권 교체를 함께 이루어내는데 원팀이 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아직 선대위 합류할 뜻이 없으신 거죠? 네, 현재로서는 100일 정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 답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준석 대표가 모든 공식 일정 취소하고 지금 저희가 칩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 하루 종일 이제 그 찾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부산에 가 있다. 이렇게 KBS가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선대위 내에서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는지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혹시 없습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해석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번에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기대는 매우 높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겸손에 또 겸손함을 덧붙여서 국민들께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저는 국민들이 보다 더 많이 국민의 힘을 또 윤석열 후보를 저는 응원하고 지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좋지 못한 모습들은 저는 국민들께 상당히 좀 실망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총론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럼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좀 언론에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좀 갈등 요소들이 좀 있는 걸로 우리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내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사지선자형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가 무산된 것 이 가장 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언론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도 언론에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론조사가 에서 보면은 정말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자리적인 부분보다 자리 다툼하는 모습은 저는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국민들께서는 이 무능한 이 정권을 좀 심판하고 좀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제1야당이 그러한 자세가 안 돼 있다면은 상당한 실망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가 좀 최선을 다하고, 또한 지금 윤석열 캠프에 또 핵심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분들 역시도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만에 하나 그런 뭐 문고리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세력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좀 단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책도 하고 또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윤 후보를 좀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정말 미랄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좀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의 어떤 직책을 준 이유도 향후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조정해내라는 그런 또 좀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음 주에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선대위가 발대식을 하게 되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의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른바 이준석 패싱론이 나온 걸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간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임선대위원장이에요. 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면은 선대위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내 영입 인사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얘기를 설명을 좀 못 들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후보 충청 일정에 당대표가 동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대표는 전혀 그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거나 알지 못했다고도 얘기하고 앞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이거는 선대위가 운영된다고 가정해 보면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게 소통이 안 될까요? 사실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당 대표가 후보의 이 노선 경로를 제대로 모르고 있고 일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패싱 논란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의도적으로 한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질책도 하고 또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셔서 선대위 체제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이제 제안도 받으셨을 테니까요. 지금 문고리 3인방이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안입된 굴뚝에 연기가 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그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저는 청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객관적으로 말씀하셔서요. 있는 겁니까?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은 노무현 후보와 또 그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 예, 사실은 대선 국면에서 보면은 후보와 당대표의 어떤 자리매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은 이 대선 전국에서는 대선 후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두가 후보 중심으로 놓고 각자들이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대선을 치르고 나서 대선 승리하고 난 이후에 싸워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보가 열심히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을 때, 예. 민주당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내부에도 보면은 지금 그동안 경선의 앙금이 아직까지 아물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원팀 형식으로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크고 작은 이해관계는 잠시 대선 이후로 좀 묻어두고 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조금 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또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요즘 윤핵관이라고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뭐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측근 관계자 이름을 빌어가지고 자꾸 보도가 나오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 대놓고 공작질을 한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거든요. 예를 들면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 일종의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표적인 그 징표가 이번에 일정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좀 사실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보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당대표로서의 좀 예우를 좀 해가면서, 그리고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상임선대위원장이 어찌 보면은 선대위의 모든 걸 또 알아야 되고 또 관장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좀 마음을 열어서 정권 교체라는 그 대의를 위해서 자신에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은 좀 삭힐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된다. 정치에 보면은 뭐 이런 일들은 정말 다반사로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역시도 좀 불합리하고 좀 부당한 부분이 뭐 제가 그걸 꼭 참아라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하고 직접적으로 좀 만나서 좀 풀 수 있는 건 또 풀고, 또 풀지 못하는 부분은 또 대선 전국 이후에 또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도 당의 좀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본인이 조금은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신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